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20일 고3 학생들에 이어서 오늘 고2와 중3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생의 등교 개학이 시작됐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코로나19 추가 확산 우려 속에서 학생으로서의 첫 등교를 시작한 건데요. 초등학교 등교 개학 첫날 강원도는 어땠을까요? 헬로티비 이슈토크에서 초등학교 등교 개학 첫날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수영 시사평론가 그리고 손상달 섬강초등학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2차 등교 개학이 시작됐습니다. 유치원생과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도내 66,800명이 처음으로 등교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20날이 이제 고3 학생들 학사 일정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이제 1차 개학을 했고요. 이제 2차가 이제 오늘인데 고2, 중3, 초1 해서 유치원생까지 포함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에는 사실 한 44만 정도가 1차는 대상이 되는데 지금은 도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6만 7천여 명 규모, 전국적으로는 237만 명 규모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면 개학에 준하는 그런 규모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교육 당국이 철저하게 지금 대처를 한다고 했지만 학부모들의 우려가 사실 뭐 그러니까 다 해소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지금 뭐 3차 감염에서 7차 감염까지 이른바 N차 감염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또 상황에다가 무증상 감염자도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학교라는 사실 이곳이 굉장한 이제 그 온상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등교 개학이야말로 생활 방역 여부에 정말 그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온 국민적 관심이 여기에 이제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은혜 교육부 장관도 이제 말하자면 뭐 이를테면 격주제, 격일제 학사 운영 방향도 다양하게 좀 운영하고 그다음에 만일 등교가 꺼리는 부모가 있으시다면 집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교회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것도 인정하는 걸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준비를 다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더군다나 이제 하기로 접어든 이른바 좀 기온이 올라가는 시기에 이렇게 개학이 이루어지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6월 3일 날 이제 마지막 개학을 하잖아요. 이제 그 6월 3일과 6월 8일 날 하는데 어쨌든 이것 또한 지금 오늘의 2차 개학이 어느 정도 또 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2차 개학을 들여다보는 많은 분들의 지금 시선이 좀 우려와 기대가 좀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N차 감염 우려 속에서 개학이 진행됐다 보니까 생활 방역으로서의 오늘이 참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교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추가 확산 우려 속에서 더 이상의 등교 개학 추가 연장 없이 등교 개학이 시작이 됐는데요. 중고등학교의 경우 고학년부터 순차적으로 등교 개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초등학교의 경우는 저학년부터 등교 개학을 시작했는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저희가 그 코로나19 이후에 그 등교 수업을 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원격 수업을 하고 있는데 원격 수업을 하다 보면은 고학년은 그래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저학년 같은 경우는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돌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취약계층이라든가 한부모 가정, 조성 가정, 특히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1, 2학년 학부모님 중에는 맞벌이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가정에서 가장 큰 고충이 뭐냐면은 돌봄이에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교육부에서도 이 등교 수업을 우선 실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학년들의 경우는 챙겨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의 경우는 참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학년부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소장님 그렇다면 강원도의 경우는 도내 작은 학교들은 지난 20일부터 이미 등교 수업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안감 속에서 진행되는 만큼 이 등교와 수업에 대한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 이제 농어촌 이게 좀 소규모,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이제 조기에 개학이 들어와서 지금 이른바 부모의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 부모들이 지금 돌봄 때문에 굉장한 지금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가 공적 영역에서 이 학생들을 이제 돌보고 관리하자 이런 측면에서 했는데 저희가 우선 등교 신청을 그러니까 도교육청이 받았는데 정 254곳 가운데 이제 223곳, 87.5%가 이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타난 바로는 이제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은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다음에 또 강원도가 아직 이 전국적으로 비해도 코로나에는 조금 더 청정한 지역이라 이제 그 영향이 일부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서 큰 문제가 좀 발견되지 않은 만큼 사실 확대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이른바 우리 이제 작은 학교 이 수업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은 사실 이거와 비교할 수 없이 2차 계약이라는 거는 엄청난 규모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부분 하나만 갖고 전체적으로 평가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네. 그나마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를 저희가 좀 다양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 아직까지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짚어주셨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긴장의 끈은 계속해서 놓지 그렇죠. 말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원래대로였다면 지난 3월에 했어야 할 등교 개학이 연장 끝에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출근을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유치원을 오면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굉장히 오랜만에 들린 것 같아서 참 그렇죠. 기분이 좋았는데 등교 개학 첫날에 학교 풍경은 어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풍경이 그 예전하고는 사뭇 다르겠죠.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호기심도 많고 기대감을 가지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손잡고 신나게 등교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 규모가 지금 54학급입니다. 1,570명이에요. 그래서 네. 저희는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오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등교하는 걸로 정해서 오늘 왔는데 아이들이 오늘 같은 경우는 1학년이 절반밖에 안 와가지고 저희는 네. 150명이 왔습니다. 유치원까지 하면 170명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한산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좀 뭐라 그러지? 교문에서부터 부모님하고 이렇게 격리를 시키니까 네. 또 긴장감이 돌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한켠으로 마음이 좀 짠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다만 선생님들은 오랜만에 아이들이 오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앞으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꾸준히 등교하면서 학교 생활에 적응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한테 좀 뭐라 그래? 좀 네. 뭐지? 우리 입장에서는 좀 뭔가 해주고 싶은데 아이들이 그런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좀 안타까움이 더합니다, 사실은. 네. 네, 참 상당히 오랜만에 교문이 열린 만큼 기대감과 함께 또 긴장감도 네. 맴돌았다고 네. 성강초등학교의 경우에 학교 풍경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을 맡는 선생님들 또한 많이 긴장하셨을 것 같은데요. 학생들을 맡기 위해서 방역 등 사전 준비도 철저하게 하셨다고. 네네네.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학교 곳곳을 방역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급식소라든가 아이들이 생활하는 교실이라든가 복도, 뭐 계단, 화장실 이쪽은 기본적으로 하고 특히 또 학급에 필요한 마스크라든가 그다음에 소독제 이런 것도 충분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등하교 할 때 동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서 최대한 동선을 짧게 그리기도 하고 또 임시 보호실 또 수업 중에 혹시 아이들이 열이 나서 격리해야 될 곳인 일시적 관찰실도 마련했습니다. 또 등교할 때 체온 측정이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그 현관 양쪽에다가 열화상 카메라들 2대 설치했고 네. 또 비접촉 체온계라든가 고막 체온계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특히 그 혹시 학교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네. 그 대비해 가지고 그 대처 활동 시뮬레이션도 저희들은 충분히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가정에는 코로나 그 19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부모님들과 긴밀한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미리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하기도 하시는 등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교 생활의 처음인 이 초등학교 1학년이 포함된 1, 2학년의 등교 개학이 이제 시행되는 만큼 학교 측에서 겪는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저학년이다 보니까 기본 생활 습관이라든가 네. 아니면 또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특히 학교 생활이 좀 자유스러워야 되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그 통제와 간섭이 많아서 아이들이 생활과 행동에 자칫 위축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기도 합니다. 네. 여하튼 학교에서는 빨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또 그리고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함께 친숙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유례없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아이들도 참 혼란을 겪을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데요. 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N차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통제력이 조금 미흡할 수 있는 이 아이들의 경우에서는 생활 방역으로 더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은데, 또 반대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등교 개학을 시작하긴 했지만 사실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등교 개학에 대해서 여러 부분의 우려와 함께 또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려가 되는 거는 지금 이제 이 N차 감염뿐만 아니라 사실 무증상 질환, 게다가 지금 한국에서 발생한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린이 신종 지금 이른바 괴질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쵸. 정확한 표현은 신종질병으로 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가와사키병의 일부 이제 그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발생을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어린아이들은 이제 밀집된 곳에서 생활하면서 사실 어른들이 마스크 착용해라, 1m 거리 둬라, 그다음에 물품 공동 사용 금지하고, 뭐 아까 그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급식 시간에 간격 줄서기 거리도 뭐 온갖 걸 다 해도 사실 어린아이들이 이걸 다 받아낼 수 있는 소화력이라든가 이것을 이해하고는 인지 능력이 성인보다 훨씬 떨어지잖아요. 게다가 이제 학교 같은 데 가면 이제 더군다나 친구들 만나는 반가운 마음에 이런 어떤 그 기준과 방역의 어떤 그런 지침들이 흐트러질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 학교라는 공적인 공간에 보내놔도 이제 우려가 사실 되는 것도 맞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 사실 이제 긴급 이제 아까도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장 부모의 고통이 이제 그 애로사항이 긴급 돌봄이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로 이제 이게 이른바 이제 등교로 전환되고 나니까 일반 돌봄화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렇죠. 되면 이제 긴급 돌봄으로서 할 수 있는 이제 수요가 이런 거 아직은 많은데, 이게 이제 9시 긴급 돌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던 게 지금은 네. 일반 돌봄으로 가면은 이제 보통 오후 한 4, 5시면 종료가 되잖아요. 한 2시간 정도 예, 그렇죠. 단축이 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남은 시간을 어떻게 부모들에게 소화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사실 현실적인 좀 우려도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지금 말하자면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트는 과정에서 이제 학교에서 그걸 아무래도 하다 보면은 이게 공동위생에 대한 취약성도 나올 수 있고, 이게 호흡기 질환이다 보니까 네. 이런 점에 대한 우려도 사실 가능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우려도 하고 조금 사실 조금 좀 고충도 함께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보다 근본적인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한번 고민을 가져올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에 이제 그 이른바 흑사병이 오고 나서 네. 근세로 접어들면서 많은 이제 제도들이 그 흑사병 이후와 흑사병 이후로 바뀌어버렸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 코로나19도 그 전과 이후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방역에 대한 문제도 하지만 우리 교육이 이제 앞으로 정말 이렇게 학교라는 공간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갖는 그런 이제 길로 가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뭐 학기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개학을 이제 가을 학교로 늦춘다든지 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제 그 좀 그 고민들을 해야 될 지점이 오지 않았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1, 2, 3차 개학 나눠서 하긴 하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사회 공론의 장으로 좀 모아가지고 네. 우리가 지혜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농산과 어촌이 이렇게 분리돼 있고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것들이 이제 중앙에 어떤 교육 당국에다가 잘 전달이 돼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강원도만의 또 교육의 어떤 그 시스템과 어떤 그 구조들을 좀 확립해 나가는 것도 이번 기회에 한 번쯤은 함께 성찰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시기가 여름이다 보니까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을 통해서 비말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죠. 전염이 될 네, 수도 네. 있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또 종일 쓰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만큼 좀 생활 방역으로서의 감염에 대해서는 더욱더 조심을 해야 할 부분인데, 그렇죠. 또 이에 대해서 다음 달 초부터는 나머지 학년 역시 개학을 하게 됩니다. 또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나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교장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등교 수업 시에는 아이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의 폭이 좁기 때문에 그 수업 안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또 간헐적으로 등교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적응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아이들이 좀 배움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네. 최대한 세심하게 저희들이 그 방법을 강구할 거고요. 특히 뭐 지금은 학생 중심의 수업, 활동의 중심의 수업을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선생님들이 학습에 능률을 올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찾고 또 자료들을 최대한 제공해서 아이들이 수업 결손을 최대한 막아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가정에서 하는 원격 수업도 다양한 콘텐츠를 좀 마련해서 진짜 학습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마다
그 학습 환경의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뭘까 이런 부분들은 학부모님하고 계속 메신저를 통해서 아니 전화를 통해서 안내하고 있고 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그 가정에서 아이들의 기본 생활 수칙이라든가 이런 위생 관리에 대해서 홈페이지에다 그런 것을 계속하면서 학부모님과 함께 네. 대책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의 생활 환경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기도 하는 등 네네. 최대한 학부모님과의 소통을 강조한다고 말씀을 네네.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소장님께서는 이제 되게 오랜만에 계약을 한 만큼 네. 우리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과 우리 또 관계자분들께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들이 그러니까 있을까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의 연속선상에 있는 거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 어떤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대응 시스템이 이제는 여기 상존하는 것을 가정하고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일회성 대책으로 우리가 이 고비만 극복하면 이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 사회에 상존하는 하나의 어떤 상수라고 놓고 본다면은 그러니까 사실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네. 사실은 교장 선생님 지금 그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교육의 질을 제대로 담보할 수 있는 약간 말하자면 원거리 이런 그 교육에서 아무래도 학습의 질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갖고 있는 또 이게 지역적이라든가 그다음에 갖고 있는 장비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격차를 해소할 것인지를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맡기지 말고 교육 당국이 실질적인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상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네. 이 차제에 저는 굉장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연속선상에 계속 있는 거지만 이걸 일과성의 이제 대책으로만 놓고 보지 말고 여기서 축적된 우리의 지금 이 방역 노하우와 함께 네. 우리 교육을 앞으로 21세기 어떻게 좀 진화시켜 나갈 것이고 대면이 아니라면은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혹은 다른 어떤 곳으로서 이것을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방안들을 마련해 놓는 거 이게 저는 사실은 지금 더 진지하고 앞으로 내다보는 준비에 더 몰두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부모님들도 제가 보기에 이 단순하게 아이들을 지금 학교 보내고 지금 학교시키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자녀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사회에서 안전하게 커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선제적으로 한번 같이 한번 논의의 장에 참여하는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이러스의 시대를 맞이한 만큼 우리가 생활 방역에 있어서 어떻게 좀 적응해 나가고 또 미흡한 점들은 보완해 나가야 할지 자기적인 성찰을 통해서 그렇죠. 앞으로 네,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는 네. 이게 타 지자체에서는 뭐 이번에 오늘자로 계약을 한 이후에 또 발열 증상이 나타난 곳도 몇 개 있긴 하지만 네네, 우리 네. 강원도 내에서는 앞으로 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계약을 시도한 만큼 네. 앞으로의 사태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뭐 언론이라든가 뭐 주변에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요게 제대로 실천이 된다면은 좀 잠잠해질 것 같은데 네. 그게 쉽지 않잖아, 그죠? 네. 그 뭐 지금 등교 개학하면서 학교마다 아이들을 아까 평론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아이들이 처음 만나다 보니까 뭐 껴안거나 팔짱 끼고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이런 것을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네. 교육적으로 풀 수도 있지만은 이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약속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야지만 이것이 빨리 종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체가 어떤 똑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결해야지 이게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이 실천되지 않는다면은 코로나 종식 언제 끝날지 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되게 오랜만에 계약을 한 만큼 우리 아이들의 웃음이 참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이번 시간은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되게 오랜만에 초등고등학교에 계약이 시작됐는데 이번 시간은 최수영 시사평론가 그리고 손상달 섬광초등학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